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8강입니다. 8강. 프린트물 보시고요. 프린트물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3페이지에 보면은 제4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돼 있죠. 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등기 담보법 약간 더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예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3조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지역권 등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치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등기 못하죠. 유치권 등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 등기 안 되는 거고요. 질권 권리질권 같은 거 등기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뭡니까? 채권담보 등기할 수가 있죠. 여덟 번째 뭡니까? 임차권 등기할 수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 이 8가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조문에 보면 예전에 저희가 봤듯이 이 8가지 등기할 수 있는 이 8가지 권리 모두에 대해서 발생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심지어는 소멸까지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경매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등기할 수 있는 8가지 모두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매와 관련해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이거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에 넘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를 저당권으로 잡겠습니다. 흔히 저당권이 많이 나오니까요. 저당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선순위가 되고 밑에는 후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만약에 위에 있다. 보증 가등기. 그 다음에 보증 가등기가 밑에 있다. 후순위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담보 가등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하고 후순위로 담보 가등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 자리로 낙찰자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낙찰 대금을 대금 완납을 하게 되면은 A라는 낙찰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A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저당권 자리, 말소 기준 권리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보다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인수하는 것이고요. 자기보다 후순위, 자기보다 밑에 있는 후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말소가 되는 것이죠. 정리. 선순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당연히 떠안아야 되죠.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말소가 되는데 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이때는 대위 변제 방식을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죠. 대위 변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부분, 이 후순위 보증 가등기에 대해서 뭔 얘기인가 하면은 첫 번째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가 저당권이 있고요. 세 번째 임차권 하나 들어올까요? 네 번째 가압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 아닙니까? 건저갑 담경 전이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건데 말소 기준 권리하고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하나 들어왔다라고 치자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들어오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등기니까 후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니까 다 같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존하려면은
이 선순위 저당권, 말소되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신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순위 가등기권자들이 이 저당권자의 그 빚을 대신 갚는 겁니다. 이게 이 대위변제라고 하는 거죠. 대신 갚는 거죠. 대위변제.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해버리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이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소유권, 2번이 가등기권자가 순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임차권자, 그 다음에 4번의 가압류, 5번의 경매 개시등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는데 그 후순위인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변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가등기권자가 지금 순서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소유권,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들어왔고요. 3번의 임차권, 4번의 가압류, 5번의 경매 개시등기. 어쨌든 간에 이 가등기권자는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가등기가 됐을 때 그 후순위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인데 말소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저당권의 그 빚을 대신 갚아버리는 거죠. 대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 저당권은 말소가 되는 거니까 가등기가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니까 후순위 가등기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중간에 나중에 이게 이 정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 순간에 아까는 후순위 가등기였는데 대위 변제함으로써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이라든가 경매 기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등기가 후순위 가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선순위 가등기로 법적 지위가 올라갔으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순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후순위 보존 가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소멸되기 싫으면은 이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같은 권리에 대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버리는 대위 변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선순위 담보 가등기든 후순위 담보 가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면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전자에서는 배당받고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건데 이 시간에는 이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형태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금전 소비 대차.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금전 소비 대차를 하고요. 두 번째는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대물 반환 예약을 한다는 얘기죠. 예약. 세 번째는 담보 가등기니까 가등기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등기 치는 거죠. 가등기. 그래서 여기서 가등기 쳤을 때 나중에 만기 때 변제기에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으면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가등기권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청산 절차를 현재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라는 얘기는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으면은 그 차익이 4억 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4억 원을 주는 거죠. 4억 원을 주는 게 바로 청산 절차라는 거죠. 4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을 주고 나서 본등기 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꿀꺽하는 거니까 귀속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속청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청산금 4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처분하는 거죠. 돈 1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어쨌든 자기는 1억 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경매로 넘기는 거죠. 그죠? 경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는 가등기에 의해서 바로 다 경매 처분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문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제4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밑에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담보계약이란 민법 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 예약, 가로 안에 환매라든가 양도담보라든가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니까 4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프린트물이 좀 복잡하겠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3조가 나와 있습니다. 3조가 나와 있는데 담보권 실행통지와 청산기간 두 달입니다. 넘어갑니다. 4조 넘어갑니다. 4조도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10조를 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현행법상 이제 보통 이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통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민법 305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305조 두 번째는 민법 366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 번째가 가담법 10조가 나오는데 이 가담법 10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조에 보면 법정지상권 돼 있죠. 법정지상권. 네 번째가 뭡니까? 임목법 6조. 법정지상권은 6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민법 305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두 번째는 366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 번째는 가담법 10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10조 네 번째가 임목법 6조. 자, 이것이 현행법상 기재가 된 거고요. 판례가 인정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6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관법지가 있고 또 하나 분묘기지권. 그래서 나중에 법정지상권 공부하실 때는 이 6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조. 10조에 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0조를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 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깊이 들어가면 지금 법정지상권 논점을 얘기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조 봅니다. 12조 보면은 경매청구 1항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을 때 변제기 때 채무자가 1억 원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시세 차익을 준다는 얘기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으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쳐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나한테 귀속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청산금이 몇 억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1억 원 빌려준 거는 받아야 되는 판이고 그러면은 경매청을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내 앞으로 치든지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든지 청산금이 없으면은 가등기를 걸어놨으니까 가등기에게서 경매를 집어넣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12조를 보면은 경매 청구가 나오는데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물의 부동산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매 청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는 무슨 경매입니까?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당연히 이제 임의경매가 되는 것이죠.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는 거니까 임의경매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 선순위 권리라고 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저당권 경매 넘어갔을 때는 이 담보가등기 권리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청구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니까 5페이지 보십시오. 자, 5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후순위 권리자는 자 넘어가고요. 13조 우선변제 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조문도 그렇고 13조도 그렇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넘어갔을 때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4조 강제경매 등의 경우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5조 봅니다. 15조. 담보가등기 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순위가 소유권자가 들어가 있고 이 순위가 여기서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 임차권 집어넣을까요? 임차권 넣고 네 번째 뭐 저당권 하나 들어왔을 수가 있죠. 저당권이 들어왔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 뭐 압류 같은 게 하나 들어왔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담보가등기가 직접 경매 들어갈 수가 있죠. 경매. 직접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 담보가등기에게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임의경매가 됩니까? 강제경매가 됩니까? 아까 가담법 13조에 보면은 담보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그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결과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신청했을 때 이건 임의경매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2번의 담보가등기권자가 6번에 임의경매를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때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아까 말소기준권리 뭐라 그랬습니까? 건, 소, 가, 압, 그 다음에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 담보가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담보가등기가 있을 때 이것이 그리고 최선순위 권리 아닙니까? 여기서 이것이 최선순위 권리니까 이 담보가등기가 바로 말소기준권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담보가등기가 여기에 있던 뭐 후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돼 있던 이 담보가등기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자에서 저당권과 똑같이 배당받고 소멸되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프린트물 5페이지의 중간에 15조 다시 봅니다. 15조를 보면은 담보가등기 권리의 소멸 이렇게 돼 있고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임의경매가 들어갔건 뭐 강제경매가 들어갔건 그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넘어갔을 때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똑같이 배당받고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조를 봅니다. 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이 나와 있는데 1항을 보면요. 법원은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 1호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전부, 원인 및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호에 보면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가등기가 등기부에 보면은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근데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그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이라든가 보통 매매 예약을 많이 하시죠. 매매 예약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대물 변제 예약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부를 떼봤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대물 반환 예약이 등기 원인이고 앞에 보니까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담보가등기가 맞다는 얘기죠. 이건 담보가등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이죠.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놨냐 예전에.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치는 거니까
담보가등기라고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담보가등기라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간편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등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떼왔을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맞는지 또는 이것이 원래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기를 해둔 경우인지 그게 모른다는 얘기죠.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고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 가등기권자한테 최고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네가 보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면은 A 당신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돼 있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으로 돼 있는데 당신이 정말로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냐 아니면 혹시 이것이 담보가등기 아니냐?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최고장을 발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면은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담보가등기라면은 담보가등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배당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야 빌린 돈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만약에 등기부에 보니까 대물반환 예약을 기초로 해서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담보가등기가 맞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청구권 보증가등기일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과거에는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이 등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간편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인지 아니면 돈 빌려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고장을 발송을 해서 네가 정말 보증가등기냐? 혹시 담보가등기 아니야? 담보가등기 하면 우리한테 신고해야 돼. 그래야 배당표에 넣어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법정 다시 봅니다. 16조. 16조에 보면은 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항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담보가등기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증가등기로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쪽인가가 명확하게 밝혀라 있는 얘기입니다. 1호. 해당 가등기가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이라든가 네가 얼마 빌려줬는지 그 채권하고 이자가 얼마 발생했냐 그런 것들 얘기를 해야 우리가 배당표에 넣어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밝혀야 되는 거고 2호에 보면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그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보증가등기면 보증가등기라고 밝히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최고장을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보증가등기로 돼 있고 최고장을 발송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 최고 답변 기간 내에 아무 응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원리원칙대로 갑니다. 법원에서는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등기부에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 처리할 때는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봐버리고 배당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담보가등기인 건데 와가지고 법원에 와서 울고불고 해봐야 배당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장이 날라왔는데 자기가 원래 담보가등기면 담보가등기라고 증거 서류를 갖다가 그 답변 기간 이내에 법원에다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증가등기라고 보고 일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요. 압류 등기 전에 제 16조 2항을 보고 있습니다.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해서 소멸되면은 제1항의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채권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촉탁에 관한 민지법 144조 이하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